안녕하세요. 잘해줄수록 무시당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죠. 왜 나는 이토록 다정하게 대하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당연함 뿐일까요? 착하게만 살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만약 지금 당신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은 그런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도 당황하게 만드는 현명한 대처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이런 상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시당하거나 당신의 행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더 단단해지는 방법을 7가지 순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강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7위 기대감을 버리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 사람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푸는 행동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이 좋아서 한 일이라면 상대의 반응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친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예상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에 초연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죠. 그러므로 그들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고 당신의 선한 의지가 오로지 당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도록 돕습니다. 외부의 반응에 따라 당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기대감을 버리는 연습의 핵심입니다. 6위 당신 자신을 먼저 채워주세요. 혹시 당신이 외롭거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타인에게 더 기대려는 경향이 있나요?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보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거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등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타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오직 우리 스스로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수록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시선에 덜 민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단단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만족은 당신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당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며 당신의 내면을 가꾸어 나가세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타인을 더 잘 돌보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5위 당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마세요. 오직 당신이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행동의 기준을 상대방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세요. 이는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당신이 만만치 않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의 기준이 명확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준은 당신의 삶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 자신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기준이 있다면 무리한 부탁이나 불필요한 만남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불쾌한 언행에 대해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기준이 당신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존중받을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위 감정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호의를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 느껴지는 실망감이나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거나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기 쓰기, 운동, 친구와 대화하기 등 당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려 보세요. 감정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반응에 집착하는 이유는 종종 그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감정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 하면 당신의 손만 아파질 뿐입니다. 슬픔, 분노,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우리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받아들이되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독립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당신이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평온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3. 단호하게 대처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무시당하는 상황을 그저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삼국지의 제갈량도 무례한 사람을 대처할 때 상대의 심리를 꿰뚫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여 다음 타겟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호함은 무례함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패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려주고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단호함은 당신을 더욱 존중받는 존재로 만들 거예요. 단호함은 강한 어조나 공격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과 한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또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와 같이 주관적이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대처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자신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심지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늘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인식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관된 단호함은 결국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관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 상황에 따른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잘 대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알고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만 무시한다면 그 무시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당신의 태도를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명확한 거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처법을 고민해 보세요. 당신의 지혜가 당신을 더 나은 관계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되 사적인 대화는 최소화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인 관계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어 상대방이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유형과 상황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해결책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단호한 태도에 즉각 반응하여 태도를 바꿀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단호함에 더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성격, 관계의 역사,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와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이성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당신의 지혜를 발휘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대처는 당신을 감정적인 소모로부터 지켜주고 당신의 에너지를 더욱 생산적인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1위 관계의 재정에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굳이 잘해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재정의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에너지를 빼앗고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거나 정리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당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평을 받아주는 것에 한계를 두는 것도 경계 설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할 때 상대방은 당신의 괜찮음이 무한정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상대방이 불만을 표현하거나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관된 태도는 결국 상대방이 당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관계를 재정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추가 조언: 상대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쉽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당신을 이미 당연한 존재로 인식한 사람은 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를 늘 그래왔던 방식으로 기억하고 당신의 배려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말도 어떤 노력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설명해도 울어도 참아도 변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무관심이 아니라 그가 이미 당신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고전의 지혜에서는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준을 낮춘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방식에 동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철학에서는 관계를 바꾸는 힘은 말이 아니라 거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거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거리는 도망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밀어붙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 있을 때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과 바람이 멈춥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는 순간 그제야 상대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제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존중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느껴야 하는 기초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존중을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사이 당신 자신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멀어져야 할 사람이 가까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슬프지만 그 인정이야말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더 설명하고 더 참는다면 당신은 결국 스스로도 자신을 가볍게 만들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려는 관계가 당신을 얼마나 소모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모 뒤에 남는 당신의 마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당신 자신을 되찾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잃어가면서까지 누군가를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상대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일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아파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기꺼이 자신을 돌볼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보호와 자기 존중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9가지 질문.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처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9가지 질문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나는 왜 이토록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가? 당신이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유독 목매달고 있다면 그 근원적인 이유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과거의 상처, 혹은 자존감의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덜 상처받고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행동 동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깊이 성찰해 보세요. 자아 성찰을 통해 당신은
타인의 인정을 넘어선 진정한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친절은 진정한 베풀민가 아니면 대가를 바라는 행위인가? 때로는 우리의 친절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특정한 반응의 고마움, 존중,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거래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대방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친절의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만약 친절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절이라기보다는 조건부적인 행위에 가깝습니다. 대가 없는 순수한 베풀매 기쁨을 경험해보고 그것 자체로 만족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줄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누르고 있는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신의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경계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무례하게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명확하게 당신의 불편함을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